성주시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25일 기호 두번째 기사 1489년 명홍치 2년 예조의 전지하기를 전정에서 책문에 입격한 제1인 진사 한형유는 바로 전시를 보도록 하고 제2인 생원 이전은 바로 회시를 보도록 하고 제3인 생원 고세창은 관시와 한성시에 7분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전시는 임금이 친히 보이는 과거 시험이다. 과거의 마지막 시험으로 여기서 장원과 갑, 을, 병, 과로 나누어 33인을 시취하였다. 성조시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2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정석견이 아뢰기를 관작과 상은 임금의 큰 권한인 것이어서 비록 미미한 관직이나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임금은 또한 감히 경솔하게 누구에게 주지 못하는 것인데 하물며 당상관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는 한 가지 관작 한 가지 상도 역시 감히 외람하게 제수하지 않으셨었는데 근년 이래로는 차득참, 김흥수와 같은 무리에게 모두 좌목을 주었고 얼마 되지 않아 또 가선대부를 올렸으며 이번에 증흥지에게는 또한 왕자의 창진을 치료하여 효과가 있는 것 때문에 즉시 당상으로 올렸습니다. 의관으로서 병을 치료하는 것은 곧 직분에 관한 일을 한 것인데 무슨 공로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물며 죽고 살기는 천명이 있고 명이 길고 짧은 이는 천수가 있는 법인데 증행지가 어찌 능히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신은 조중의 자세가 낮아지게 될까 싶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말은 과연 옳은 말이다. 그러나 증행지가 당상원으로 승진한 것은 아이의 병을 치료한 때문이 아니다. 의술은 진시로 패할 수 없는 것인데 정행지는 나이가 늙었고 의술도 정미하니 포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뒷사람을 건장시키게 되겠는가? 만일 속절없이 의술을 천한 기술로 여기게 된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하기를 즐겁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정성견이 또 아뢰기를 영안도는 민심이 겨우 안정되었으니 감사인 사람이 마땅히 너그러운 정사를 행하여 안정시키고 무마하기를 먼저 힘써야 할 것인데 지금 이봉이 오로지 부박하고 과시하는 짓만 힘쓰고 참다운 혜택을 줄 것은 생각하지 않아 기녀와 악공을 단장하는 의복이나 악기 등속은 감사에 시급한 일이 아닌데도 일체 모두 수리하고 꾸며 극도로 사치스럽고 아름답게 하였고 심지어 죄가 있어 형장 맞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징속하도록 하였으며 군적을 닦으려면서도 오히려 항명에 머물러 있어 봄과 여름을 넘기기가 일수이므로 그가 하는 소위를 백성들이 모두 의심하고 놀랍게 여기고서 뜬소문을 퍼뜨려 인심을 선동하여 이웃 지경에까지 전파하고 또한 면류 앞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는데도 승진하여 지휘증추부사를 제수하였습니다. 이래서 물론이도 미안하게 여기는 것이니 죄를 다스리고 직을 삭탈하여 여론의 소망이 통쾌해지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영상 홍응이 대답하기를 한도의 치라는 감사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하는 법입니다. 백성들이 만일 아끼고 떠받들게 되었다면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봉은 과연 직에 있을 수 없다. 만일 추액하도록 하려면 장차 징속한 일들을 들어 주문해야 할 것이다. 하자 홍응이 대답하기를 단지 그 일만 들더라도 또한 죄를 줄 수 있습니다. 하고 특진관 전문영이 아뢰기를 이미 허종을 하여금 떠도는 말을 한 사람을 고문하게 하였으니 청컨대 끝나기를 기다린 다음에 다시 이봉을 추액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반드시 한 사람이 떠도는 말을 하여 무사람의 입에 전파된 것이다. 어찌 참으로 이봉이 이런 변을 만들었다는 것이겠느냐 하였다. 정석견이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전일에 전하께서 나이 장성한 처녀들이 시집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을 염려하시어 제도로 하여금 자장을 지급하여 혼인시키도록 하셨었는데 이봉이 아뢰기를 앞서 전주부윤 쪽에 이 일을 먼저 힘쓰므로 온 고을의 처녀들이 하나도 시집간
못 가는 사람이 없게 되었고 그들이 혼인한 날 밤에 처녀들이 노래 지어 부르기까지 했으므로 신이 가져다가 악장을 만들었으며 황해도 강원도 및 본도의 관찰사가 되었을 때도 나이 장성한 처녀들이 또한 시집가지 못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었습니다. 신화된 사람은 다만 직무에 관한 일을 해야 할 뿐인 것인데 어찌 스스로 자기의 능력 자랑을 이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과연 그런 일이 있었다 하였다. 홍응이 아뢰기를 인차 외에는 형세가 외롭고 조그맣게 된 곳이었어 본디 진을 설치할 만한 데가 못 되어 사람들이 모두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값싼 한 골은 사는 사람도 매우 적고 다른 곡식이 없어 단지 기명만 먹고 살기에 생활이 어렵고 고생스럽습니다. 만일 이 고을의 백성을 옮겨다 새로 설치한 곳을 지키는 것은 더욱 불가합니다. 혹시 갑작스러운 변을 만난다면 한갓 창탈을 당한 염려만 있게 되고 단지 변방의 수비가 허술한 것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마누를 설치하였지만 지갑의 재료를 모두 군적을 만들었던 종이를 사용하고 있어 그 좋지 않은 바가 모두 민정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정석견은 아뢰기를 이봉은 이미 떠도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즉시 치게 하지 않았으니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마땅히 짐작해서 하겠다 하였다. 헌납 영궁이 아뢰기를 요사의 신들의 말을 전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으시는데 신이 듣건대 상하가 교합해야 천지가 태평해지고 군신이 화합해야 다스려지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신은 비록 늙고 아는 것이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간이 하는 이 말이 어찌 모두 불가한 것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어찌 가난한 말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정석견이 또 아뢰기를 권감의 전처 유씨가 남천군의 아내 최씨를 수양한 일을 전일에 전하께서 유씨의 아우 유양의 말을 옳게 여기시고 최씨를 수양한 것 때문에 그의 노비를 주셨는데 신이 그 문서를 고찰해 보건대 최씨가 유씨의 복도 입지 않았고 또한 권감의 복도 입지 않았었습니다. 이미 부모라고 하면서 그의 복을 입지도 않아도 되겠으며 그의 복을 입지 않았는데 수양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수양한 것이 아닌데 노비를 소득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분간하기를 청합니다. 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유양, 유석이 이미 수양했다고 했으니 수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복을 입지 않은 죄를 다스리면 되지. 어찌 다시 분간해야 하는가 하자 정석견이 아뢰기를 유양이 일찍이 그의 누이 유씨가 후손이 없으므로 고장을 하여 송사다툼을 하였고 또한 최씨를 수양했다고 했으니 유양의 말을 어떻게 취신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고찰할 만한 문안도 없는데 어찌 수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양한 것이 아닌데 그의 노비를 소득하게 되면 매우 공편하지 못합니다. 하는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며 정문영이 대답하기를 신이 평소에 건강과 더불어 교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양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고 홍응이 아뢰기를 이는 곧 강상에 관계되는 일이니 분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다만 복을 입지 않은 죄를 다스릴 뿐이지 또한 어찌 분간할 것이 있겠는가? 복을 입지 않은 죄를 그때 거론하지 않은 것은 유사의 잘못이다 하였다. 지갑은 갑옷의 하나이다. 종이를 접어 미늘을 만들고 녹비로써 엮어 짠 갑옷이다. 수운갑, 유엽갑, 피갑, 쇠자갑, 경번갑과 아울러 군용에 쓰였다. 지갑 종이로 만든 성조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2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제 중추부사 이봉이 앞서 영한도 관찰사가 됐을 적에 오로지 부박하고 과시하기를 숭상하여 기녀와 악공을 단장하는 의복과 검은고 북 등의 기구를 힘써 사치스럽고 아름답게 하려 하였고 죄를 범하여 엉당 형장해야 할 자들을 모두 징속하게 하여 민심이 시끄러워지게 하였으니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26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전라우도 수군절도사 전임이 하직하다. 성조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26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족관 강경사가 아뢰기를 옛적에 공장들이 맡은 공예를 가지고도 간했었습니다. 이주와 남국차는 그들의 직책을 다 하려 했을 뿐입니다. 신진의 선비들이 어찌 조중의 사체를 알고 있었겠습니까? 비록 말이 맞지 않았더라도 어찌 우악하게 용납하여
더욱 직언하는 길을 열어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어찌 사관들로 하여금 끝내 그 일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겠는가? 기밀한 일은 비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법인데 이주 등이 한 그는 진추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이를 기록할 수 없다고 했었다. 이것이 어찌 신화된 사람의 도리이겠는가? 그러나 이주 등은 과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마땅히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26일 경술 5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를 사관 이주와 남궁찬 등은 그의 직을 바꾸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26일 경술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26일 경술 7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대학 연희를 강하다가 당숙종이 장후와 함께 모의하여 상황을 선해로 옮겼다는 말에 이르러 시독관 황계옥이 아뢰기를 숙종은 비록 현명한 임금이 아니기는 하였으나 또한 당초부터 용렬한 임금은 아니었습니다. 대저 임금의 덕은 강단과 총명이 아주 큰 것이 되고 천도는 건건하게 운행하기 때문에 이후부터로 쉼이 없는 것입니다. 임금이 처음에는 비록 명철하였지만 만일 스스로 총명만 믿고 소인을 임용하면서 이것이 좋게 그의 다스림을 해치는지는 못할 것이다 하게 되면 혼남해지지 않는 수가 적은 법입니다. 대수는 성인이지만 이기 순을 경계하기를 단주처럼 오만해지지 마소서 한 것은 내게 스스로 만가하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니 요순도 다스림을 보존하게 된 소인은 성인이면서도 스스로 성인인 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항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며 오직 위태와 멸망이 장차 이르게 될까 싶어 한 다음에야 참소하는 말이 어디로 들어갈 데가 없게 되어 훌륭한 다스림을 길이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니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금토관 홍하는 아뢰기를 당숙종이 영무에서 회가할 적에 수계로 투자를 만든 것은 소리가 밖에 들리게 될까 싶어 한 것이니 곧 이 필이 들을까 두려워한 것인데 이는 모두 장첩여가 견제를 한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당숙종이 부드럽고 나약하여 과단이 없었으면 오늘날에 있었어 보더라도 오히려 이러한데 하물며 그때에 있었어이겠는가 하였다. 당숙종이 장후와 함께 모의하여 상황을 선해로 옮겼다는 당숙종은 당의 제7대 임금 이형이다. 상황은 당현종이고 선해는 서쪽에 있는 태극궁을 말한다. 이 필은 당내의 명신이다. 자는 장원이고 숙종이 태자적에 한림으로 있으면서 예우를 받았고 양국충에게 몰려 언거하다가 숙종이 즉위하자 나아가 비누가 되어 국사를 논하였고 단일적에는 승려를 수행하였다. 성조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27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헌 이 세자가 아뢰기를 이봉은 무마하고 어가는 방법을 어그러지게 하여 민심을 잊게 되었는데 추구하라고 명하신 전지에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청컨대 아울러 추구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임금이 이르기를 무마하고 어가는 방법을 어그러지게 한 연호는 이봉이 친히 아래였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이 세자가 또 아뢰기를 남천군 부인 최씨를 곤감의 전처가 수양했다는 일은 모름지기 다시 분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 일은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유양과 유숙이 이미 모두 수양했다고 했었으니 수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 무엇하러 다시 분간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27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경상좌도 수군 절도사 이종생 강화부사 조종 하만군수 강백진 거제현령 성순동 진천현감 이 시기 하직한 임금이 인견하고 이종생에게 이르기를 변단방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남쪽 지방이 태평한 세월이 오래되어 민간의 사정이 안일해 버릇이 들었으므로 이것이 염려스러우니 모름지기 편안할 때에도 위태함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경계를 가지어 항시 적이 오는 것처럼 해야 한다 하고
강백진 당에게 이르기를 수령들의 직책 중에 어느 것이 칠사보다 큰 것이 있겠는가. 국가에서 비록 백성을 아끼는 행정을 하려고 해도 만일 수령들이 받으러 거행하지 않는다면 소민들이 어떻게 참다운 혜택을 입겠는가.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 하였다. 성조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27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주방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27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검토관 홍한이 야르기를 경기에서 물선을 공진하게 하는 것은 모두 부득이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요사이 연양거리를 사옹원에서 미리 조치하지 않았다가 그 임시에야 독촉하여 마련하므로 제업의 저주들이 분주하게 쏟아내며 돈을 꾸어 사다가 공진하고 이미 공진한 다음에는 백성에게 갑절이나 징수하여 빚을 갚게 됩니다. 이러므로 민생들이 날로 공공하고 지치게 되니 사옹원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도록 하여 소민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말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여 하는 것이다. 다만 사옹원으로 하여금 미리 그 기일을 정하여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사신이 논하기를 이에 앞서는 경계의 진상이 한 달 동안 단지 초하루와 보름날만 할 뿐이었는데 심선이 관찰사가 되면서 수륙의 반찬거리를 징수하기 시작하여 7일에 한 차례씩 바치게 하여 이름을 대일차라 하였고 윤계겸 쪽에는 너무 뜨다 하여 대략 5일에 한 차례씩 바치게 하다가 그 뒤에는 또한 대략 3일씩으로 하였고 손수녀가 이어받아서는 또한 날마다 따로 바치게 하여 이름을 소일차라고 했었다. 이에 소일차와 대일차를 아울러 시행하고 주선거리를 또한 때없이 취판하게 되므로 물건 값이 폭등하여 한 자만 차는 생선이면 들어는 값이 면포 2필씩이나 하고 품귀해지면 비록 값이 10필씩이나 하여도 반드시 사게 되었으며 다른 물건도 이와 유사하여 경기의 백성들이 공공해지기 시작했다 하였다. 별일이다. 저주는 이서 또는 서민으로서 서울에 머무르 있으면서 지방 관하의 사무를 연락하고 대응하는 사람을 말한다. 성조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27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 홍문관에 수를 내리며 신설이라는 제목으로 칠연 율시를 지어서 올리도록 명하였다. 성종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27일 신의 여섯 번째 기사 이조판서 성준에게 경상도 고성 가배량과 남해 미조황에 가서 진을 설치하기가 편리한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27일 신의 일곱 번째 기사 사무부의 쌀의기를 도승지 한근이 종지 한위를 강원도 도사로 주의하도록 한 죄는 형장 70을 수속하고 고신 2등을 빼앗는 율에 해당됩니다. 판서 성준과 참판 윤원노의 주의사항은 상상께서 자량하여 시행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바쁜 가운데 생긴 일이고 사정으로 교묘하게 꾸민 것도 아니니 모두 용서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2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이수공이 아뢰기를 정흥지의 가자는 외람되게 주어진 것이니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망령되이 준 것이 아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2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이조영이 하직하니 전교하기를 방수하는 일을 강에 얼음이 어른지 않은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니 더욱 마땅히 근신해야 한다 하며 이조영이 아뢰기를 본도에서 요회지가 매우 많은데 이제는 또한 얼음이 얼게 되었으니 별군관을 더 배정하여 나누어 보내어 방수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그러나 듣건대 군관들이 변방에서 폐단을 일으킨다는데 이번에 또 더 배정한다면 그들의 폐단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다. 만호와 절도사가 방어해 갈 수 있을 것인데 어찌 꼭 군관을 더 배정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28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정석견이 와서 아뢰기를
요사이 유자강을 장엄건 제조로 삼았는데 이 앞서는 윤필상과 허정이 모두 덕망이 있으므로 서로 이어받아 했었습니다. 유자강은 비록 군건과 문묵의 제주는 있지만 전국시대의 협객과 같습니다. 예악은 나라를 다스린 건물이 되는데 유자강에게 악을 맡아보는 관직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이전에 장엄건 제조가 된 사람 모두 덕망이 있었겠는가? 유자강이 무슨 불가한 것이 있겠는가? 하며 정석현이 다시 아뢰기를 예악은 반드시 덕이 있는 사람으로서 맡게 해야 합니다. 유자강은 덕망이 없습니다. 비록 사직에 공로가 있기는 하지만 단지 녹을 잃지 않게 해야 할 뿐이니 모름지기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28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28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관찰사 이극돈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의주성을 쌓을 썩에 먼 곳의 수군들을 만일 본진에서 번을 서듯이 서로 본드로 역사에 나가게 한다면 가고 오고 하는 동안에 걸비타면 한순이 되고 한 달이 되어버려 쉴 새가 없습니다. 하물며 성 쌓기를 한 해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세 번으로 나누어 역사를 시켜 백성들의 힘을 쉬게 하기를 청합니다. 또 본도의 군사는 노고가 다른 도보다 배가 되는데 절도사가 또한 제사 포육 때문에 해마다 군사들을 동원하여 짐승을 사냥하므로 한각 군사들만 수고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고을들이 역시 폐해를 받게 되니 관찰사라 하여금 그 제사 포육을 적당하게 요량하여 모든 고을에 배정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28일 임자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28일 임자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2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눈이 내리는 것 때문에 의정부 6조의 진연을 정지하도록 명하고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종일품 의정부 영도령 이상과 6조 환승부 충훈부 의빈부 도충부 중추부 당상들에게 충훈부에서 잔치를 내리고 의정부 6조 환승부 도충부 낭청들과 홍문관 예문관에게 돈영부에서 잔치를 내리라 하고 도성지 한건 주하성지 조국지 우성지 홍흥에게 선원과 내수를 가지고 충문부에 가서 선위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2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상원은 정한 조국가 와서 아뢰기를 이조에서 한유의 직을 올린 것은 사정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는데 지금 특별히 용서하였으니 뒷사람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정흥지를 당상으로 올려준 것도 역시 외람됩니다. 만일 뒷날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장차 무엇으로 상을 줄 것입니까?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3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정석견이 아뢰기를 지금 장하고는 곧 옛적의 전악관으로서 당우의 융성한 시절에는 백이가 예를 맡아보고 후기가 악을 맡아보아 팔음과 융률의 조화를 이루어 서로가 순서를 빼앗게 되는 일이 없었고 서윤들이 잘 화합하여 봉이나 나돌고 짐승들이 춤추게 되었었습니다. 내리와 3대 시절이 되어서는 춘관이 맡아보며 신인을 모두 다스리고 상하를 화합하게 하여 세상의 도의가 합항했었는데 진나라와 한나라의 이래로는 예악을 거행하지 않아 세상의 도의가 날로 저하되었습니다. 이조에서도 열성들이 서로 이어받아 오며 예악을 맡은 관원은 더욱 근신하여 가리었기 때문에 우리 세조대왕께서 잠재해 계실 적에 장하건 도제조가 되었었고 그 뒤에는 홍련성과 윤필상이 모두 이직을 맡아봤습니다. 이번에 유자광을 제조로 삼았는데 유자광은 사람됨이 부박하고 경솔한 소부로서 거동이 재빨라 본드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국마와 연참의 재주가 있기는 하지만 특히 소부의 말단적인 기예이니 장하건 제조는 결단코 서로 맞지 않습니다. 아악과 속악을 본원이 모두 주관하지만 아악은 조정해서 사용하고 교묘에서 연주하여 주악 소리가 흘러 퍼져 신명과 인간이 감동되게 하는 것인데 어찌 한 가지 제주나 한 가지 기회의 소부가 감당하여 맡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며 모두들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유자강은 재예가 있고 또한 하자가 없는 사람인데 장하건 제자를 어찌 감당하지
감당하에 맞지 못하겠는가. 다만 유자강은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이를 빙자해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임금은 재질에 따라 임용하는 것인데 대간이 억지로 단점이 되는 바를 논란하여 헛뜯는다면 재질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때의 효과에게 임용되겠는가 하며 정석견이 아뢰기를 신 역시 서울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신이 복운대 중조에서 서울인데도 과거에 겁지한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조에서는 구별하고 등용하지 않은 진실로 인지를 등용하는 길에 방해가 되고 있는데 어찌 그것 때문에 말을 하겠습니까? 다만 생각해보건대 장호건의 소임은 죄만 있고 덕이 없는 사람이 차지해도 되는 자리가 아니므로 감히 말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마당에 여러 재상들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정석견이 또 아뢰기를 연안 남쪽에 있는 큰 못은 이름은 와룡지라 합니다. 본부에서 남쪽으로 오리쯤에 있고 둘레가 20리가량이나 되는데 그 물을 끌어들여 농사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그 못의 얼음이 더러는 세로로 더러는 가로로 금이 가게 되는데 고을 사람들이 용경이라 이르며 이듬해 연사가 풍년일지 홍년일지를 점치는데 가로로 되면 풍년, 세로로 되면 홍수 나고 금이 가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 태종께서 이 유사를 명하여 해마다 봄, 가을에 치지하고 또 고려 문종 때에는 목 가운데 땅이 기름져 경작할 만하므로 흥왕 사이에 내렸는데 그 해에 크게 가물자 고을 사람 한림 학사 이 양간이 주청하여 거전대로 쌓으니 흥룡이 나타나며 그 날로 과연 큰 비가 내려 연사가 크게 풍년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비록 괴이하고 허탄한 말에 가까운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지승남에 실려있는 것으로 본시 옛부터의 것이니 천고토록 없앨 수 없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다스려서 문혼으로 만들려고 하니 지금 대신으로 하여금 가서 살펴보게 한다고 하니 신은 결단코 없앨 수 없다고 여깁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 말은 과연 옳으니 대신이 가서 보도록 할 것 없다 하였다. 교묘는 천지의 제사와 조상의 제사를 말한다. 성조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30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조지사가 아뢰기를 성균관 유생들의 능향이 매우 풍성하여 비록 조정 관원들의 공찬이라 하더라도 또한 나을 수 없습니다. 그전에는 유생들의 음식이 매우 박했어도 거간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미 풍성하고 호화에도 거간하는 사람이 매우 적으니 참으로 괴이한 일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성상께서 배양하고 육성하는 방법이 이처럼 지극하셔도 생원 진사들이 조금 이루어진 것에 편안히 여겨 태만에 빠져 시골에 숨어있고 전혀 학업을 일삼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제도의 감사들로 하여금 시골에 있는 생원 진사들을 늙은 어버이가 병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려보내도록 하여 거관하게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매우 옳은 말이다 하였다. 영향은 국고에서 주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30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축성관 순찰사 이극균이 와서 아뢰기를 황해도에서는 도둑들이 무리를 지어 신계 옥을 둘러싸고서는 옥을 부수고 죄수들을 내놓았었는데 이 자연이란 사람이 신계에 당도했다가 도둑을 쏘려고 하니 거기 사는 사람 백성들이 만류하며 하는 말이 만일 쏘게 되면 우리들이 씨가 없게 될 것이다 하므로 이 잔이 쏘지 않았는데 도둑들의 말이 우리들은 죽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 너가 만일 화살을 맞히게 된다면 이롭지 못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합니다. 그 전에 장명기는 비록 지능과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모두들 죽을 힘을 다해 잡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신의 군관이 단지 세 사람뿐이니 더 배정해 주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듣건대 군관들이 패단을 일으키는 일이 매우 많다고 했으니 단지 한 사람만 더 배정하는 것이 가하다. 경은 적들의 기세를 헤아려 보아 잘 처리하라. 만에 하나라도 위급한 일이 있어 적들에게 모욕을 받는다면 조정의 채무에 험이 생길 것이니 경은 잘 살펴서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30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일 을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이수공이 아뢰기를 조정조에는 의원이 당상으로 승진한 사람이 적었습니다. 가령 정흥지가 공로가 있어 상을 줄만 하더라도 당상관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외람한 듯 싶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왕자의 관작이 거의
외람하고 천해지지 않겠습니까? 하고 지평민상안은 아래기를 신이 듣기에는 정인들은 의술이 또한 정밀하지 못했으니 당상관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더욱 적당하지 못합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이미 빠짐없이 타일렀는데 그대들은 또한 어찌 알지 못하고 있는가 하였다. 이수공이 아뢰기를 남의 미조항의 진 설치와 고성현의 성 쌓는 일을 지금 성준을 보내어 그곳의 형세를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미조항 일은 이미 대신들과 빠짐없이 논한 것이므로 다시 대신을 보낼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지금 경상도에는 사명이 번다하게 나아가는 데다 참가하여 외인들의 내왕이 서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잇따르고 있는데 이것에 또 성준을 보낸 다음에 공대하는 비용이 반드시 많아질 것이니 교도의 감사와 질도사로 하여금 다시 살펴보고 치야하게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미조항에 진을 설치하는 것은 국가의 큰일인데 조정의 의논이 분분하여 아직까지 귀일되지 못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대신을 보내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다고 여긴다 하자 영사 윤필상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이극배의 말이 미조항은 고단하고 동떨어지게 먼 곳이었어 책을 설치하고 진을 둔다 하더라도 단지 외인들의 약탈만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극배의 소견이 이러하였으니 진을 설치하는 계책의 시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관방의 수비와 방언은 국가의 큰일이니 비록 소소한 폐단이 있게 되더라도 반드시 따로 대신을 보내어 큰 계책을 결정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이 나간다면 어찌 폐단이 없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이는 국가의 큰일이므로 큰일을 도모하려면 소소한 폐단을 구애하지 말아야 하는 법이니 성준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특징관 신승선이 아뢰기를 이름이 보윤이란 사람이 거짓 산직이라 하여 소나무를 베어낸 사실이 분명한데 두 차례나 고신을 하여도 오히려 자복하지 않습니다. 만일 형장으로 신문을 더하면 원래 죽을 죄도 아닌데 절명하게 될까 싶습니다. 형벌을 가하지 말고 바로 전가사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상인들이란 어리석은 것이 심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형장을 견뎌내며 자복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니 지사 어세겜이 아뢰기를 예전에 서학의 종이 거짓 산직이라 하며 소나무를 베었었는데 이리 발각되어 사변했었습니다. 하자 윤필상은 아뢰기를 자복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사변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 생각에는 적당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형장을 가하여 신문하더라도 어찌 사체에 방해롭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형장을 가하는 것이 가하다. 사관원에서 바야흐로 사헌부의 전번 관리들을 공문하다가 자복하지 않은 것 때문에 형장으로 신문하기를 결정하는데 내가 마음에 미안하기 때문에 먼저 사정인 기계정의 안에 결득의 노비를 형신하도록 했더니 장례원 관리가 입안을 만들어 빼앗았다가 홍씨에게 주었었는데 이는 반드시 사정이 있은 일일 것이다. 사헌부 관리가 장례원으로 하여금 결단하여 홍씨에게 주도록 한 것이니 이는 또한 어찌 그렇게 한 까닭이 없겠는가. 사헌부는 백관을 교찰해야 하는 법인데 소위가 이러하였으니 내가 어디를 의지하여 믿을 수 있겠는가. 무릇 조사들이 범한 죄를 사건의 상황이 이미 밝혀졌는데도 오히려 자복하지 않으면 부득이 하에 형장을 쓰게 되는데 어찌 나의 본심이었겠는가. 형신을 기다리지 않고 자복한다면 조정의 일을 처리하기가 어렵지 않을 터인데 거기가 모두 그렇게 아느니 어찌 되겠는가 하자 윤필상이 아뢰기를 조정관원들이 법을 범하고서는 비록 마침내 자신이 발명하게 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자복하지 않다가 반드시 형장으로 신문을 하게 된 다음에야 그제야 자복하여 마치 형장을 견디지 못하여 속에서 자복한 것처럼 하여 성총을 속이니 매우 불가합니다. 하였다. 아유, 고문을 해야 돼.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주서 사관을 나누어 보내 모든 옥을 살펴보도록 했는데 사헌부에서 주인 김수석에게 쇠사슬을 법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관원의 사헌부 관리를 추국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우령부 유자관이 상소하기를 신이 무상한 몸으로 잘못되어 성상의 고언애를 받음으로 특별한 언덕이 내릴 적마다 무사람의 비방이 뒤따랐었는데 이번에는 또한 신이 장엄한 제재로 임명되는 것을 논박하게 되었습니다. 예적의 진나라 신하 양호가 말하기를 덕이 대중을 복종시키지 못하면 높은 뱃설을 하게 되면 재능 있는 신하들을 진출하지 못하게 만들고
공의 대중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서 많은 녹을 받게 되며 노력하는 신하들을 권장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매양 신에게 현달한 벼슬을 임명하려 하신 것이 바로 이 말과 유사한 것이어서 논박하게 되는 것이 걱정스럽지 않으니 바라건대 내리신 명을 거두시어 대간의 논란이 그치게 하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신이 무슨 덕으로 감당하여 무슨 마음으로 편하게 두겠습니까? 신이 재능도 덕도 없으면서 조정의 바늘에 험이 지고 욕이 되게 하고 있으니 진실로 재능 있는 신하들이 진출하지 못하고 노력하는 신하들이 권장되지 못하며 성상의 공평하고 밝으신 다스림이 누가 될까 싶습니다. 뜻밖의 신이 특별한 성상의恩총을 입어 그만 대간의 논란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분수를 헤아리며 스스로 요량해보건대 의리를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자신이 묵묵히 있기가 어렵기에 심혈을 쏟고 간장을 털어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직은 놓아두고 전일의 사무에서 아래 말을 가지고 영돈영 이상 및 의정부와 의논하라 하였다. 심해가 의논하기를 사무부에서 아랫말이 매우 합당하니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장어관은 단지 사람들만 본다 할 뿐이고 예적에 순임금이 기일을 명하여 엄학을 맡게 하였던 소임과 같은 것은 아니니 비록 유자강이 제조가 되더라도 어찌 방해롭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유자강은 덕망이 없는 사람이 다시 그만한 사람을 가려 제조를 삼으소서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유자강은 재주가 있는 사람인데 장화원건에다 쓸 수 없다면 어디에다 쓰게 두겠습니까 하고 이철견은 의논하기를 유자강은 과거를 보아 출신하여 위계가 일품에 이르렀으니 장화원 재주가 되어도 방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고 손수녀는 의논하기를 무릇 악학, 지리, 의학과 같은 유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데 유자강은 지식이 해박함으로 모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와 행은 각각 다른 것이니 우선은 또한 시험해보소서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유자강은 재주가 우월하고 직질이 높으니 장화관 제자가 되어도 무방할 듯합니다. 다만 기녀 악공은 그 이유가 번잡하고 많은데다 그 개가 모두 간사하고 교활하므로 위험과 덕망이 충분히 남을 복종시킬 수 없는 사람이면 제허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지난날 홍윤성 윤사원이 올해 이 소임을 맡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여러 의논을 보건대 유자강이 가하다는 사람이 많으니 채직할 것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중 20년 11월 1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제도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도내의 생원 진사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시정인 사람 이외에 40세 이하의 사람으로 까닭없이 거간하지 않는 자는 모두 독촉하여 올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시정은 늙은 부모를 복양하기 위해 병력을 면제받는 장정이다.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렸거나 나이 70세 이상이 된 자에게는 아들 한 사람, 90세 이상인 자에게는 여러 아들의 병력을 면제하여 복양하게 하고 아들이 사망한 자는 손자 한 사람, 친손자가 없으면 외손자 한 사람에게 복양하게 하였다. 성중실록 234권 성중 20년 11월 1일 을묘 다섯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숙감이 장계하기를 남은 사람 전 목사 윤효소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4인에 이르렀다가 두 어비가 남원에 있기 때문에 사직하며 복양하러 돌아가기를 청하자 조정 의논이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장흥부사로 보임되었다가 아비가 죽게 되자 애통한 나머지 그의 죽게 되었으되 상인 노릇 하기를 한결같이 가례대로 하였고 복을 받자 참의가 되었으나 어미가 늙은 때문에 사직을 청했습니다. 전주 부윤에 재배되어서는 어미를 씻고 부임하여 부부가 반드시 몸소 음식을 조리하여 복양하였고 개만하자 조정으로 돌아갔다가 또한 사직하고 복양하러 돌아가 조석 복양에 반드시 맛진 음식을 갖추었습니다. 셋이 복납에는 반드시 송수하는 술을 만들어 마련해 놓고 크게 향당의 친척들을 모아 즐겁게 되도록 하였고 날마다 자제들과 몸소 고기 잡고 사냥하여 맛진 것을 장만하였고 언제나 아들과 조카 및 손자들과 이웃의 노파들로 하여금 즐겁게 좌우에서 모시며 취하고 배부르게 하여 어미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였습니다.
아우 하나가 집이 가난하므로 어미가 항시 근심하러 함으로 곡식씩 100곡을 주었고 그 아우가 종 하나를 잃어버리자 또 종 하나를 주니 어미가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효절하고 했습니다. 나주 목사의 제베데우스는 어미 복령을 더욱 조심해서 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어미가 죽자 장사 집행을 예대로 하였고 장사때를 당하여는 여러 고울에 잇따라 큰 비가 내렸었는데 유독 장사할 때까지 7, 8리 사이가 구름만 끼고 비가 내리지 않다가 장사가 끝나자 큰 비가 내리니 사람들이 정성스런 효도에 감동된 것이라 했다 합니다. 여모사는 3년 동안 날마다 반드시 4차례씩 전하였고 전할 때마다 반드시 곡을 함으로 향당에서 효성을 칭찬했습니다. 여산 사람 박칠임이 아내 양녀인 막득은 지아비가 죽자 마을에도 나가지 않았으며 집안에 신주를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전대기를 평생토록 한결같이 하였고 초하루 보름에는 반드시 묘수에 올라가 제를 지냈으며 지금까지 20년 동안 게을리하지 않고 더욱 경건하게 했습니다. 같은 고을 사람 김순복이 장가들려 하자 막득이 죽기로 맹세하고 듣지 않았으며 관에 송사함으로 마침내 김순복을 주해 주었습니다. 절개를 보존하고 의리를 지킴이 근고에 드문 일이니 청컨대 이 두 사람을 널리 권장하여 풍속과 교화에 힘쓰게 하소서니 예조에서 이에 의가에 아뢰기를 무릇 효우와 절의를 포상하고 장려하는 특전은 교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윤효손 등의 일은 관찰사가 단지 고을 사람들의 말에만 의가하고 상세하게 사실을 따져보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윤효손의 소행은 비록 실지 행적이라 하더라도 가법이 있는 사대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분으로서 그다지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막득은 식으로 음해하는 분여자로서 능히 부도를 보존하고 신의를 변함없이 지켜 진실로 가상하니 청컨대 관찰사로 하여금 상세하게 더 사실을 조사해 계문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셋시 복납은 설과 삼복과 납향을 말한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용궁이와 사례기를 평안도는 방어하느라 매우 고생하는데 사명이 본다 하여 고울들이 공대하느라 바닥이 나고 전선은 영접과 전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년에는 사민이 서로 잇따라 시끄럽기가 막심한데 이 철교는 사민을 안접시키는 일로 이극규는 성 쌓는 일로 일시 한꺼번에 가게 되어 패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이 철견으로 하여금 이 두 가지를 겸임하게 한다면 패단을 조금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이극교는 한간 성 쌓는 일만이 아니고 따로 하게 될 일이 있다 하였다. 성종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당량위 홍상 풍촌위 임광재에게 응사를 데리고 기내의 고을에 나누어 가서 꽁을 잡아 양전에 올리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상례 한 충례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신이중이 하는 말이 어유소가 졸하자 그의 아내 신씨가 고향에 돌아가 집이 비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의 해골을 마당 가운데 묻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비록 국가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이 듣기에 놀랍고 두렵게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의금부에 출국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장려원에 전지하기를 임술년 이전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처부모, 부, 처, 동생 사이에 화해한 문기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중급한 것으로 백문을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백문은 관인이 지키지 않은 문수를 말한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 우현손이 장계하기를 10월 23일에 외인들의 배 4척이 순천도 다로포에 침입하여 주민들의 의복과 식량을 약탈하고 산호, 막금 등 2사람을 죽였는데 부사 김수정과 돌산 만호, 임채가 나가서 구원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공문하소서니 병조에서 이에 의가에 아뢰기를 외적들이 기탄없이 멋대로 다니기를 이처럼 하였으니 그들이 살상하게 된 사람이 반드시 이에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도사 우연손, 우후, 조익문과 김수정, 임채 등은 변장으로서 수비하고 방어하기를 조심해서 하지 않아 외적들이 떼지어 다니면 오락질하고 심지어 사람을 살해하게 되어 잘못 위임한 뜻을 잃었으니 청컨대 잡아다가 추국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3일 장사 첫 번째 기사. 사고는 헌남 윤궁이 와서 아뢰기를 이극균이 관장한 일을 어찌 이철견이 겸하여 살피지 못하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한 가지 배단을 제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아랜대로 하겠다 하였다. 성전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3일 장사 두 번째 기사. 강무할 때의 제장과 종사관 136인을 대궐들에 모으고 어스를 내리기를 건의하는 군사들이 동쪽 지방으로 사냥 나갔을 적에 경들이 수고하며 힘을 다하여 높은 언덕바지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으니 비록 길을 빼앗고 적을 베고 하는 공로와 비유할 수는 없지만 어찌 험악한 데를 가고 위험한 데를 밟는 수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장들을 대궐들로 불러 술과 풍악을 내려 위로하는 것이니 제장들은 모두 나의 뜻을 체득하여 취하게 마시고 배부르게 먹으며 즐거움을 다하라 하고 대장들에게는 각각 길든 말 한 마리와 호초 5-5마리씩을 위장 및 내금이장 사위의 장수에게는 각각 망아지 한 마리와 대전 일부씩을 대장의 종사관에게는 각각 망아지 한 마리와 호초 2마리씩을 위장의 종사관에게는 각각 표피 한 장씩을 부장 유군장에게는 각각 활 1정과 호초 2마리씩을 사복장에게는 별조궁 1정과 호초 2마리씩을 잡류장에게는 각각 표피 한 장과 호초 1마리씩을 종사관 통장에게는 각각 활 1장씩을 치중장에게는 활 1정과 호피 1장을 종사관에게는 각각 활 1장씩을 활 1정씩을 가전 망자장에게는 각각 활 1정과 호초 1마리씩을 전하민을 서용한 별군장에게는 별조궁 1정과 호초 1마리를 부장에게는 각각 활 1정씩을 내렸다. 이철견이 아뢰기를 듣자니 이숙기가 소갈증을 얻어 매우 대단한데 병든 속에도 하는 말들이 모두 강무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청컨대 의원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숙기가 병든 것을 내가 당초에 알지 못했었다. 필시 강무할 때에 마음을 쓰니 너무 수고로워 쓰일 것이다. 잘 다스릴 의원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4일 모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4일 모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이수공이 아뢰기를 상참, 조계, 조화 등의 예는 곧 평일에 묻 아랫사람들과 접하는 상례의 의식인데 6월 7월부터 임시 변통으로 폐지한 데는 오래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조계는 좌우 대신들과 조회가 중한 제수를 의논하여 조회를 결정하는 것이니 더욱 폐지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여러 차례 연고로 인해 올해 상례를 폐지하게 되었으니 이는 옳은 말이다 하였다. 이수공이 또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강무할 때 대소 군사 및 치중을 운반하고 초소하는 사람이 12여 만 명이 밑돌지 않았는데 험악한 언덕바지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여 절벽에 매달렸다 하다가 바위 골짜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무거운 돌에 깔리기도 하고 계곡에 추락하기도 하여 죽은 사람이 잠은 많고 또 갑자기 뇌승하여 비가 내려 종일토록 개이지 않아 호종하는 군사 및 3군의 치중을 맡은 사람들이 피곤하게 지친 나머지 비에 젖고 추위에 얼었었으니 생명을 잃게 된 사람이 또한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가 들판에 노출되어 있고 영혼이 허공에 떠들고 있으며 나그네의 널이 돌아가게 될 길이 없게 되었으니 인정과 의리에 참혹합니다. 참컨대 고을들로 하여금 방치되어 있는 시체를 수습하여 고향으로 전해보내도록 하소서 하고 특징관 유서는 아뢰기를 제도의 감사 수령들로 하여금 시골에 물고되어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를 두루무로 이름을 써서 계문하도록 한다면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이와 같을 것을 염려하여 좌우의 대장들에게 물어보도록 했더니 모두들 없었다고 대답했었다. 내가 생각하건대 12여만 사람이 한순이 되도록 군사 활동을 했는데 어찌 산 골짜기에 떨어지거나 기한에 지쳐 죽게 된 사람이 없겠는가. 또한 요양병으로 넘어지게 된 사람도 또한 반드시 없지 않을 것이니 경들의 말이 옳다 하였다. 집이 구숙손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사관원에서 축성사가 나가는 것을 정지하기로 정했다는데 신의 생각에는 비록 안접사라 하더라도 또한 정지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올해에도 남쪽지방의 백성을 다 옮기지 못했으니 내년에 다 옮기기를 기다린 다음에 서서히 대신을 보내어 안접하고 무마하여 진정시킨 다음에 시끄럽게 되는 패단을 들게 되어 서쪽 백성들이 다소 소복이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영사심의가 대답하기를 평안도 한 군대는 길이 중국과 통해 있어 사명의 왕래가 빈번하고 지경이 맑아가 잇따라 방수하는 일이 중요하니 신의 생각에는 거듭 대신을 보내어 백성들을 요란하게 할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고 지사 이승우는 아뢰기를 평안동은 땅에 버려진 생리는 있지만 백성들은 저장한 것이 없고 진의 방수는 정장은 형이 떠나면 아우가 돌아오게 되며 전사한 남쪽 백성들은 소가 죽어가고 말이 죽어가고 있으니 다시 대신을 보내 거듭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면 역시 적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그러나 새로 옮겨간 백성들을 대신이 가서 안정시키고 무마해야 하면 대체에 관계되는 일이니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남쪽 백성들이 딴 곳으로 이사가 오직 고향생활만 하게 되고 새로 사는 곳에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므로 분심이 나고 억울하여 사는 데를 편케 여기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대신으로 하여금 도로 안정시키고 위로해서 오도록 하여 나그네의 마음을 위안하며 위의 덕을 선포하고 아래 심정을 펴게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국가의 중요한 일이다. 또 황해도에는 도둑들이 생겨 20여 명이 말을 타고 떼를 쥐어 약탈하는 짓을 하고 양민을 살해하고 있으니 수시로 잡아 베어 피해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날로 커지고 달로 더 생겨 그 세력이 크게 확장될 것이다. 하물며 평안도 백성들이 굶주리고 공공한 나머지 봉기하여 당이 될런지 또한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성언하여 사민들을 안접시키는 것은 명목을 삼는다면 도둑들이 또한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만일 이때에 크게 형세를 확장하여 잡아내는 것이 또한 한 가지 방책이 될 것이니 안접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4일 세 번째 기사 사민 안접사 이철견이와 쌀에기를 지금 도둑들을 잡아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만일 도둑들의 기세가 강성하여 군사를 사용해야 한다면 군사들을 출동시키는 것은 신이 함부로 할 바가 아니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도둑들이 신의 처지를 알게 된다면 동쪽인 강원도로 도망하지 않고 반드시 서쪽인 평안도로 도망하게 될 터인데 이러한 때 어떻게 뒤쫓아 잡아내야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만일 군사를 출동해야 한다면 마땅히 글바를 만들어 경에게 주겠다. 도둑들이 경이 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도망하여 동쪽에 숨거나 서쪽에 숨기를 바로 경이 말한 방책과 같이 할 것이니 강원도와 평안도 두 도로 하여금 도둑을 잡아낸다는 것을 선언하게 한다면 반드시 두 도에서 도둑질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맞게 대응하는 것은 멀리서 헤아리기가 진실로 어려우니 경이 황해도에 가거든 깊이 헤아려서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4일 네 번째 기사 주강이 나아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4일 다섯 번째 기사 이세자 권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 세자를 가정대부 호조 참판으로 권정을 가선대부 대사한으로 한언을 통정대부 예조 참의로 윤미를 통정대부 병조 참지로 민효증을 통덕랑수 사헌부 장량으로 홍형을 통덕랑수 장량으로 이승령을 통훈대부 행지평으로 최호를 통훈대부 행지평으로 박암을 절충장군 전라도 주하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4일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5일 기미 첫 번째 기사 호주판서 이습기의 졸기 설주하고 조지하고 예장하기를 예대로 하였다. 이습기의 저는 공근이며 연안 사람이니 즉 연성부원군 이말정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날래고 용맹스러워 경태계유년에 무과에 합격하였고 여러 차례 전임하여 훈련은 주부에 이르렀으며 병자년에 중시에 합격하여 사원서 영으로 전임했는데 세조가 선발하여 가전 훈도를 삼아 매양 열진할 때를 당하면 전명하도록 하였다.
김연년의 평양 판관으로 보임되어 나갔다가 신사년의 영변 판관으로 전임되고 정해년의 이 시해가 함길도에서 반역하였을 때 이숙기가 토병을 거느리고 나가 공이 있었으므로 특별히 절충장군의 풍계를 내려 보상하였고 역적이 평정되자 정충 출기 포위 적개 공신의 호를 내렸으며 발탁하여 가정대부 2조 참판에 제배되고 연안군으로 봉군되었는데 이때 겨울에 건주를 정벌하여 또한 공이 있었으므로 노비를 내리도록 명하였다. 금상이 즉위하였으면 순성 주아리 공신의 호를 내리고 기해년 겨울에 건주위를 정벌할 때 정군하여 공이 있자 자헌대부로 올리었다. 일찍이 황해도 영안도 관찰사와 영안도 전라도 경상도 절도사 및 행조판서 호조판서를 역임하다가 이때 이르러 졸하였는데 나이는 61세이다. 아들 이세범은 벼슬이 수천이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성격이 강하고 건드리지 않아 악한 짓을 미워하기로 원수처럼 하였고 일찍이 사정 때문에 공을 패하는 일이 없었다. 사신이 논하기를 이숙기는 성격이 강하고 과단스러우며 재주와 기계가 있었다. 그러나 심각하고 언해가 적어 장수가 되었을 적에도 군사들을 돌보지 않았고 걸핏하면 바로 매질을 하였으며 조금이라도 마음에 거스리면 비록 현다란 관원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극도로 추악하게 할 듯했으므로 졸함에 미쳐 애석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 하였다. 각박했구나. 성조주로 234권 성종 20년 11월 5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종묘서 제조 노사신 등이 와서 아뢰기를 성공간부정 민 영모는 축장도감에 이르러 전담하고 있으므로 내년 봄에는 마땅히 역사를 시작해야 할 것인데 지금 순천부사에 제배되었으니 참건대 본직으로 돌이섰사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시로 234권 성종 20년 11월 5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전 관상관 부봉사 이지손이 상서하여 말하기를 신이 의수를 아는 중에서도 우각구법을 구득했는데 이로써 사람들이 뜸을 뜨면 비록 고질이라 하더라도 금방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신이 황해도에 가서 방문대로 치료해보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우선 도성 안에 병든 사람들에게 시험해보라 하였다. 성조시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5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의 전지하기를 강물대의 위장 이승조, 조숙기, 이부와 부장종사관 김칭, 이동, 김수건, 조결, 장처용, 최금, 이춘희, 용영손, 박승인, 양재는 서용하고 이성달, 전세정에게는 고신을 도로 주라 하였다. 성조시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상부의 사례기를 김세적이 강무대를 당하여 어버이를 뵈러 가겠다고 알고 해놓고 대가가 황공한 뒤까지 오래 머물러 있고 오지 않은 자는 형장 80과 고신 3등을 빼앗아야 하는 율에 해당합니다. 김세정은 간만하고 불경스러움이 막심한 이것만으로 가볍게 언론할 수는 없으니 청컨대 외방의 부처의 뒷사람을 징계하도록 하소서니 영도는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심해가 의논하기를 김세적이 건진하러 가겠다고 알고 하고서 황궁할 때 미처 시위하지 못한 것은 죄가 진실로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정은 병든 아비를 보자 급작스럽게 떠날 수 없었던 것이니 부추하는 것은 과중합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김세적이 건진하러 고향에 돌아갔을 때 그의 아비가 병이 들었는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대가가 행제수에 있을 때 편리한 것만 취하여 배사하였으면 자못 신자로서 공경하고 삼가는 뜻이 없는 짓입니다. 이런 짓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징계하고 바로잡을 길이 없으니 사무의 사련대로 시행하여 마음을 경동하고 성질을 인내해가며 부족한 바를 보충하게 하였다가 뒷날에 등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소서 하고 홍흥은 의논하기를 김세적은 장차 크게 써야 할 사람이니 모름지기 기유를 가지고 대응하여 마음과 성질을 억제하게 하였다가 뒷날에 등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의 어버이가 병들었는지 않았는지를 알 수 없으니 우석 파직만 하여 징계하는 것이 또한 가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아들 된 사람이 어버이를 위해 한 일은 비록 허물이 있게 되더라도 또한 인함을 알 수 있는 일이니 특별히 용서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강무로 시위회의 할 때를 당하여 만일 어버이의 병이 아니라면 어찌 차마 오래 머무르게 되겠습니까? 어버이를 위해 머무른 것이니 실정이 용서할 만합니다. 하니 좌천시키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6일에는 경신 두 번째 기사 사무의 사례기라. 소강 첨절제사 이서강이 관고의 면포 101필을 그의 첩 학금에게 주었다가 도사 민경익에게 적발되었는데 이서강은 형장 아래 죽었었습니다. 전극에 의거하여 죄를 정하고 장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소서니 영도년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심의 윤필상 윤호가 의논하기를 마땅히 사무의 사련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하고 홍흥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이서강의 일은 누가 자손에게 미치게 되는 것이니 죄가 진실로 가볍지 않습니다마는 그가 죽었는데 사정에만 의거하여 장안에 기록하는 것은 인정과 살이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요사이 부민 고서를 금하고 있고 추첨 적간도 또한 폐지하고 시행하지 않으므로 수령들이 비록 탐하고 범법하는 자가 있더라도 알아내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알아냈다면 통렬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서강이 자복하지 않고 죽은 것은 단지 노간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한 짓인데 사정이 이미 자복하였으니 장한대로 시행하여 뒷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또한 가하지 않겠는가. 다시 좌우 의정에게 의논하라 하자 홍웅이 의논하기를 앞에 의논한 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가사 이서강의 범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정만으로 죄를 정하면 온당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서강이 이미 죽어 고찰해낼 길이 없으니 논하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였는데 육조 한성부에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한칠에 정괄하는 윤운노 이집 윤탄이 의논하기를 이서강이 비록 자복하지 않고 죽었지만 사정이 명백하니 아랜대로 시행하소서라고 신성선 노공필 송령 이육 신종호는 의논하기를 이서강의 사정은 모두 자백하였지만 오히려 원통함이 있는 듯 싶습니다. 그 자신이 형장으로 추국을 받다가 형장 아래 죽어가 죽음으로써 스스로 발명하였고 또한 대사를 거치었으니 사정에만 의가해 죄를 정하고 그의 자손들을 금고하는 것은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는 뜻이 아닌 듯 싶습니다. 하고 유지권건 성수 김재신 시민 윤민은 의논하기를 이서강의 죄는 비록 사정들이 이미 자복하였다 하지만 그 자신은 이미 자복하지 않고 죽었으니 사정에만 의거하여 죄를 정한다면 일이 애매하게 될 듯 싶습니다 하고 성건 송철사는 의논하기를 이서강의 장죄를 범한 증거가 모두 밝혀졌으니 죄를 받은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다만 자신이 이미 자복하지 않고 죽었는데 만일 지금 증거에만 의거하여 죄를 결정하여 경례를 만들어 버린다면 뒷날에 이와 같기는 하면서도 실정과 사실이 애매한 자가 있게 될까 싶습니다. 법쓰기를 비록 한때가 통쾌하게 해야 하기는 하지만 완세토록 패단이 없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고 유수는 의논하기를 이서강의 범장은 주안을 고찰하건대 사정들이 모두 자복하여 의심스러운 것이 없는 듯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형벌하여 옥사를 다스리면 실정을 얻어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는 법입니다. 실정을 밝게 보고 사실을 파내기는 옛사람들도 어렵게 여기는 바인데 이서강은 옥사가 결단되기 전에 죽었으니 증거에만 의존하여 죄를 결정하면 사리에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이름이 장안에 기록되어 버리면 금고가 자손에게 미치는데 어지경솔하게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노관을 제외하도록 명하였다.